자, 삼성전자, 정확히 삼성 계열 2번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항목은 지원동기 포부, 입사 꿈인데요. 잘 작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점검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사실 자기소개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형 커뮤니티 또는 대형 유튜브의 취업 강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시겠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맞는지도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고, 저희야 많은 일을 하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유튜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번 항목은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구장 표시에 작품 속 가상 인물도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번 항목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강사들끼리, 저희도 강사들끼리 만남이 있을 거잖아요. 강사들끼리 만나면 이 자기소개서 3성 항목, 2번 항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 직무를 써야 된다. 어떤 분들은 대학생을 얘기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땐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성장 과정 중심으로 써도 붙었고, 뭐 대학생활 이야기를 중심으로 써도 붙었고, 전공 관련된 이야기를 해도 붙은 친구들을 저는 다양하게 다 만나봤어요. 그래서 뭘 써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여러분들이 전달할 때 평가자들이 뭔가를 읽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자랐구나. 어떤 역량을 어떤 환경에서 자랐구나.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리, 그것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저는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하냐면, 자, 저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품 속 가상 인물도 가능하다는 것은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과 인물이죠. 그러면 영향을 끼친 사건과 인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접함으로 여러분이 나는 어떤 꿈을 갖거나 어떤 생활 패턴을 바꿔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했다. 이런 걸 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설득력 있다고 하면 저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1번 항목, 무엇을 묻는 항목인지를 파악하고 자신의 스토리를 전부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제 블로그에 보시면 제가 자기소개서, 마스터 자소서 10개 자기소개서 내용을 전달을 풀었는데 그 내용 중에도 성장 과정을 쓰는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은 바코치 오픈 채팅방 내지 또는 취업 자기소개서 면접 코칭 전문 요 블로그 제 이름으로 검색해도 나오는데 여기에 꼭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성장 관련을 간략히 기술화돼 범위와 작성할 내용을 정하고 작성하십시오. 그러니까 간략히라는 개념이 그냥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언급만 하라는 얘기고요. 그 과정 전체에서 어떤 사건들을 써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대학원에서 코칭학을 전공하면서 코칭에서는 이것을 빅 라이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는데 빅 이벤트가 있는 거죠. 인생에서 커다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갑자기 변하는 거죠. 어떤 삶의 방향이 바뀐다든지 직원이 변한다든지 목표가 새로 생긴다든지 이런 걸 빅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번 항목을 저는 접근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사건과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들어가줘야지 스토리를 구성하기가 쉽겠죠. 네 번째,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 될 수도 있고, 인턴이라든지, 떤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특강이라든지, 어떤 CEO라든지, 부장님이라든지, 인턴에서 만난 분도 될 수 있겠죠. 다만 영향을 준 인물의 뭐 동생이 그랬다 이런 얘기는 쓰지 말자. 이런 얘기는 너무 진부하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이 뭐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건 이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요구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인물이 여러분들의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인생의 롤모델 같은 거죠. 삼성의 약식 에세이 보게 되면 항상 존경하는 인물 취미 특기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속 인물도 오케이인데 가상속 인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큰 깨달음과 성장의 계기가 됐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된 사례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항목의 포인트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과 지식과 지혜가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지 성장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자, 작성할 내용이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는 소재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성적인 부분도 써도 되겠죠. 세 번째로는 그것이 역량과 연결돼도 상관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 방향성, 가치관을 증명하는 방법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1500자이기 때문에 글자 수의 분량을 500자, 500자, 500자씩 해서 단락 세 가지를 나누시고요. 크게는 하나의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을 500자씩 해서 1500자로 하나로 가는 방법이 있고, 전략의 인생을 기술하는 500자 이야기를 써준 다음에 나머지 500자, 500자, 1000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의 이야기, 전공을 선택했던 과정이라든지 대학 생활에서 여러분이 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성장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써줘야지만이 스토리가 좀 더 단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간략하게 기술할 수 있는 성장 강화적인 키워드를 선정하십시오. 나는 리더십이다. 좀 글로벌 인재로서 나는 해외에서 많이 생활을 했었다. 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뭐 파슨스를 나왔다든지, 아니 외국에서 살았다든지, 여러분들이 자란 환경이라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10명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 다 환경이 다른 것처럼 자란 환경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부모님이 교육으로서 영향을 받았던 사건들, 이런 내용도 괜찮아요. 수학을 잘했다면 내가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과학을 잘해서 공대를 갔고 공대를 가면서 전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독서를 통해서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라면 난 마케팅이 될 수도 있겠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철학을 공부하다가 HR로 갈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의 계열사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계열사의 채용 관련된 직무별로 여러분들의 키워드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습관적인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습관도 괜찮고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뭐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쓴다면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경험으로 연결됐고 그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 도전이 여러분의 성장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도전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과 열정을 발휘했다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치관을 형성했는지 등을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인생의 큰 맥락에서 선정된 키워드와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되겠다. 이 사건이 메인은 아닙니다. 사건을 통해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자기소개서의 실마리를 찾으십시오. 세 번째, 해당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거나 품게 된 꿈 혹은 변화가 있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번 항목의 자소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맹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뭐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목표와 목적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목표라는 것은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고, 목적이라는 것은 도달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 연결되는 의미가 없다라면 우리가 허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쇼펜하우도 인생이 공허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없을 때는 공공하고 가져봤더니 공허하다. 이게 쇼펜하우가 말하는 인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성과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그 사건이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지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마음을 먹게 된 지점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해외를 갔다 온다면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거나 또 집안에 안 좋은 일이라든지 좋은 일이라든지 또 어떤 사건들 때문에 계기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장의 촉진제가 됐는지를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살짝만 언급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런 과정이 전공 선택 혹은 지금까지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왔는가에 대한 키워드로 가지면서 앞으로 그런 성장에 관련된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면서 삼성이라는 그룹에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이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더 큰 목표로 가겠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성장 과정을 구성하는 1500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컨설턴트과 강사들도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무엇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가자들이 직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커리어 관련돼서 뭔가 연결고리를 전달해주고 그 키워드에 관련된 볼거리, 읽을거리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 관련된 2번 공통 항목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1500자 글이라서 약간 여러분이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스토리를 잘 정리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시 3번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